지난달인 7월 수출이 작년 7월과 비교했을 때 7.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일 나왔던 전망치가 거의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7% 감소라고 하면 평소 같았으면 폭락이라고 했겠지만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관련 부진을 감안하면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상황이 최근 심상치가 않고 이달 들어서 10일까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집계된 수출입 현황은 무려 20% 넘게 감소해 우려를 키웠습니다. 우리 수출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진 상황은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7월 달 수출 지표부터 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7.1% 감소면 선방을 한 셈인데 미국이랑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비교 시점이 6월보다 늘었다는 게 아니라 2019년 7월보다 늘었다는 거여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지금 7월 달, 지난달에 수출이 더 늘었다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중국하고 이제 미국의 수출 실적이 좀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달 그 관세청이 18일 날 발표했는데요. 예. 그 7.1% 전년 동기 대비 그 수출 감소폭이 이제 한 자릿수로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고적으로 이제 지난 그 3월 달 마이너스 1.6% 기록한 이후에 4월에 이제 마이너스 25.1%, 그다음에 5월에 마이너스 23.6%, 6월에 이제 마이너스 10.9% 계속 두 자릿수로 이제 네. 감소폭이 이제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월에 이제 마이너스 7.1% 한 자리로 떨어졌다는 건 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합니다. 예. 평소 같았으면 이제 그래도 많이 실적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비교적 좀 선방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 주요 국가인데 최근 이제 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2.5% 정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한 7.5% 개선이 됐습니다. 아직도 이제 뭐 EU나 일본 이런 쪽이 이제 좀 부진하긴 한데요. 어쨌든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어떤 수출 개선이 수출 감소세 이제 둔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국가별로 봤을 때는 그렇고 품목별로 보면은 어떤 게 좀 눈에 띄었습니까? 예,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죠. 반도체가 이제 5.5% 이제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선박 부분도 한 그 18.8% 정도 이제 증가세가 유지됐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승용차하고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부진한데 네. 그럼에도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난달 6월입니다. 6월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32.8%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3분의 1 실적이 토막이 안 났다고 좋았습니다. 했었죠. 네. 그거에 비해서 마이너스 1.8%로 이제 수출 감소폭이 대폭 줄어든 거는 상당히 이제 그 하반기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북미 내수 시장이 좀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유럽 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수출을 한번 좀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반도체와 자동차 이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7월 수출 물가가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이게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수출 물가가 떨어졌다는 건 결국 수출할 때 파는 물건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시세가 최근 들어서 좀 떨어지고 있어서 우려가 좀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6월부터 반도체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주요 반도체 제품이라고 하는 이제 D램 가격, 그다음에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6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그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최근에 발표한 그 7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6월 대비 한 0.4% 정도가 떨어졌어요. 예. 근데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컴퓨터라든지 전자 광학기기 이런 그 이제 반도체 그 메모리 가격을 중심으로 한 그 수출입 그 가격 지수가 이제 한 2% 정도 떨어졌거든요. 예. 그게 이제 주요 내용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2분기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대면 그런 그 원격
그 수요가 막 강해지면서 네. 그래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수요들이 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랬죠. 이걸 재고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업체들이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축적된 그 재고가 많이 이제 쌓였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수요가 좀 감소하면서 3분기부터 이제 감소폭이 좀 실현되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봤을 때 좀 업계에 이제 부정적 여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업계의 부정적 영향, 결국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제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수출 물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업체들의 그 어떤 그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서버용 그 디램 가격하고 PC용 디램 가격, 요게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7월 달에 서버용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월 대비 이제 한 6.4%, 그다음에 PC용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5.4%가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를 상당 부분 이제 확보하고 있고 수요가 계속 이제 좀 늘어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 3분기 들어서서 아마 2분기만큼의 어떤 그 반도체 업계 실적이 유지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반도체 이야기를 한 김에 수출과는 조금 연관이 떨어집니다만 한 가지 소식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화웨이 이야기인데요. 미국으로부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추가 제재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150곳 넘는 계열사가 미국 상무부에 이제 거래 금지 제재 조치를 받게 됐는데 이게 삼성전자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혹은 SK하이닉스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뭐 반사 이익 같은 것으로 이어질 만한 구석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어쨌든 화웨이의 공급길이 막혔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같이 경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부정적 여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8월 17일 날 미국 상무부가 예. 이제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제품을 이제 화웨이에 공급하는 거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연간 화웨이 한 10조 원 정도 규모의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요. 화웨이도 고객이었다라는 예, 그렇죠. 셈이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그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이 중단된다고 봤을 때 단기 실적의 악화 가능성은 이제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대체 수요가 또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될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 실적 측면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동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자동차가 그래도 뭐 여전히 감소 중이기는 합니다만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역시나 지역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 시장이 회복세를 보였고 특히 우리나라 국내 내수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재 중에서 내구재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고가 상품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줄거나 했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그 수요에 대한 그 감소폭이 커집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주요 고객이었는데 이쪽 부분이 이제 줄어든 게 4월 달, 5월 달이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것 시장들이 좀 회복이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수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이 활성화된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정부의 내수 진작책이죠. 그러니까 개소세를 갖다가 인하해주는 조치들. 그렇죠. 이게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판매가 좀 늘어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수출 실적을 자동차에 관련돼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세청 자리는 그 수출 금액 위주의 어떤 수출 그 현황이었고요. 예.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은 그 자동차 그 수출 판매 대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예. 뭐 수치만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좋아진 거냐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4월, 5월, 6월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4월 같은 경우에 한 45% 감소, 그다음에 5월 달에 마이너스 58%, 그다음에 6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었는데 7월 달에 이제 마이너스 17.7%라는 거는
감소폭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시장이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참 뭐 테슬라가 국내에 들어와서 인기를 끌기도 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다가 전기차 수출을 참 많이 하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까지도 국내에서 이제 배터리 3사라고 해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게 향후 이 전기차를 둘러싼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친환경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뉴딜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그런 그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코로나 전국에서는 오히려 개솔린 그런 자동차들은 수요가 줄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뭐 어떻게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이제 그 전기차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요, 전체 친환경 그 수출 자동차 중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한 44% 정도 되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개솔린 엔진하고 어떤 전기차의 어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상당히 이제 전기차보다 이제 수출 물량이 많았었는데 예. 올해 들어서는 역전된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만 하면은 이제 44% 정도 전기차 수출 비중이 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오히려 이제 하이브리드를 이제 능가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친환경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강화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 배터리 어떤 그런 그 기술 개발에 하는 그런 니즈가 강해지면서 예. 특히 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주력 산업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하반기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형 변수가 터졌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뭐 대유행의 초기다 뭐 이런 식의 전망까지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8월 들어서 이달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 집계된 수출 지표가 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우리나라가 물건을 수출하는 해외 국가들의 상황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뭐 국내 생산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해외 물건을 팔아야 되는 곳들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좀 앞뒤로 다 문제인 상황에 빠질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수출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3월 수준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이제 팽배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최근 5일간의 이제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늘어나서 거의 뭐 하루당 200명씩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제 그 동안에는 수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것들이 이제 방역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50명 내외로 유지됐던 게 이제 큰 원인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확산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가 이제 그 증가하게 되면 결국 수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수 시장도 비상이고 결과적으로 수출 실적도 감소하는 게 이제 하반기부터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최근 그 이제 OECD가 우리나라 올해 그 성장률을 마이너스 0.8%로 봤는데 예. 그건 2차 확산이 이제 실현되지 않는 가정이었거든요. 네. 만약 2차 실현이 된다고 했을 때 뭐 마이너스 2%까지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우려감도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방역에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부터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차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의 어떤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이후에 어떤 경제를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방역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방역이 조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정부가 또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경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수출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거든요. 예.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실적만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업계 지원을 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수 시장에서도 지금 부진이 좀 그동안에 이루어지다가 정부의 그 소비 진작책으로 인해서 살아났다가 예. 다시 사실 9월부터 내수 절벽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고 무엇보다 7월 달에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상당히 유지했던 그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한 98%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들이 많이 이제 그 매수 유지를 해줬던 그 구매를 했던 어떤 할인점이라든지 백화점 그런 것도 매출 실적이 계속 나쁘거든요. 이런 쪽에 그 정부가 내수 진작책을 좀 조속히 마련해서 내수 부진, 그다음에 수출 실적이 좀 살아나는 걸 계속 유지하는 이런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